방에 큰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죠. 이 사람들은 큰 벼슬살이를 오래, 큰 벼슬아치라고 하는 것은 벼슬살이를 오래 했다는 얘기죠. 오래 했으면 이게 알게 모르게 때가 묻니다. 물론 오늘날은 뭐 때 묻는 오래된 벼슬아치가 없지만서도 옛날엔 그런 게 간혹 있었어요. 간혹 있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때 묻은 벼슬아치는 짓한댔어요. 그렇지. 빌미는 이제 무슨 뭐 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분과 심의겸이라고 하는 분 사이에서 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윤원영 그 여인 천하에 나오는 윤원영 저하고 종씨입니다. 그 이 윤원영의 사랑방에 출입하던 사람인데 이제 무슨 뭐 선비임내하고 큰 소리 친다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다 해가지고 동쪽에 사는 김효원이 동인이다. 심의겸은 서쪽에 살았다 해가지고 서인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서인들은 대개 이제 높은 벼슬아치들이고 이 동인들은 이제 새로 출산 젊은 벼슬아치들이란 말이에요. 이 젊은 벼슬아치들이 퇴계 선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계 선생 제자들이 100여 명 출사를 한다.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 중심 역량이 퇴계 선생의 제자들과 같은 퇴계 선생 올해 이 퇴계 선생과 같이 500주년을 한 분이 있죠. 남명조식이라고 남명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들 사이에 남명이라고 하는 분도 제자들을 많이 길렀단 말이죠. 이 연합세력이 동인의 중심 역량을 형성합니다. 이들이 이제 새로운 또 관리들로 포진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높은 벼슬아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동서 분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학단과 학단 사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신진이냐 아니면은 이 오래된 관료냐 이것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조금 역사가 지나가다 보면은 학파와 학파 사이의 문제로다가 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동인 이게 이제 높은 벼슬아치라고 한다면 여기 수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많을 수밖에 없고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세가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동인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인 시대의 앞머리 얼마 동안을 이른바 동인 중에서 이른바 남인계열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에서 이끌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광해군 때 되면은 광해군을 임금으로 밀어 올리는 세력이 남명 선생 제자들 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인들의 시대가 되죠. 이 북인들의 시대가 됐을 때 북인들 중에 정인홍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인홍이라고 하는 분이 퇴계 선생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 당파의 분쟁이 학파의 분쟁으로 바뀌어 나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북 사이의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북인은 남명 선생 제자고 주로 남인은 퇴계 선생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 선생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식으로부터 학파 간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정인홍이라고 하는 분은 남명 선생 문집을 지을 때에 문집 속에 이른바 퇴계 선생을 비판하는 글을 실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써가지고 싫어요. 그것이 이제 이른바 북인의 남인에 대한 사상적 도전의 모습을 띠는 거죠. 또 이 시대, 이 광해군 시대에 문묘 동사 문제가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동방 오현을 문묘에 배양하자. 그런 논의가 제출되는데 이 동방
오현으로 말해지는 분들이 이제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 훌륭한 분인데요. 이연적, 이황. 이분들은 이제 문묘에 배양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올리자. 문묘라고 하는 공자 모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죠. 이런 논의가 제출돼요. 근데 이때가 광해군 시대니까 북인 정권 시대란 말이에요. 북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 선생은 없잖아요. 자기 선생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인홍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연적과 이황 선생을 흠집내기를 시작해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었다. 이러고 또 이분을 제외하고 여기 조식 선생을 넣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제출하죠. 뭐 결국 이 북인들의 그런 입장은 채택되지 않고 이 5분은 이제 문묘에 그대로 배양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인홍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 남명집을 출간할 때 득의 선생을 비판하는 논조에 글을 읽기도 하고 또 동방오연을 종사할 때 거기에 이 득의 선생과 이연적 선생은 적당하지 않다. 그런 어떤 이 꼬투리를 잡고 또 이제 조식 선생도 같이 모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남인들에게는 사상적 도전으로 읽혀졌죠. 물론 그거는 응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응전하기 전에 이미 광해군의 시대가 끝나버렸거든요. 그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끝나잖아요. 인조반정은 이 동인들의 시대에 상당히 입지가 야파될 수밖에 없었던 서인들이 중심에 서가지고 광해군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구타를 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비단 서인들만이 여기 앞장섰던 것이 아니라 서인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고